21년 2학기 1주차 세 번째 강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급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급수라는 것이 값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부분합의 극한이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가지고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공식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정의를 사용해서 그 주어진 급수의 값을 계산을 해 봤습니다. 즉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을 직접 계산을 했었죠. 자, 이제 하나씩 공식을 만들어 나갈 텐데요. 급수 중에서 값을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형태의 급수를 소개하겠습니다. 이름이 기하급수입니다. 기하급수 또는 그 수열의 이름을 따서 등비급수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보통 기하급수다 이렇게 많이 부릅니다. 지하메트릭 시리즈, 기하급수 이렇게 부르고요. 자, 그러면 기하급수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0이 아닌 수를 하나 선택을 합니다. 그 수를 A라고 해볼까요? A는 0이 아니다 라는 것을 주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그 A에 대해서 또 0이 아닌 수 R을 하나 선택을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 0이 아닌 수 A와 역시 0이 아닌 수 R에 대해서 이런 급수를 만듭니다. 어떤 수열로부터 그 항을 다 더할 거냐 하면 첫 번째 항은 A, 여기 있는 이 A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 항은 이 A라는 수에다가 R을 계속 한 번씩 더 곱해 나가서 수열의 항을 만들 거예요. 그 수열의 항을 다 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주어진 수열은 첫 번째 항이 A, 그 다음은 AR, R을 곱했죠. 그 다음 AR에 R을 또 곱해요. AR의 제곱, 역시 AR의 제곱에 또 R을 곱합니다. AR의 3승. 이렇게 계속 무한히 계속해 나가면 됩니다. 그 수열의 항을 다 더한 거예요. 그러니까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다 더해 나간 겁니다. 우선 쉽게 여기 첫 번째 있는 항을 A1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두 번째 있는 항은 A2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급수를 우리가 시그마 기호 배웠죠? 시그마 기호를 가지고 표현한다면 시그마 n이 1부터 그렇죠? 1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표현될 거고 그 다음 일반항을 계산해서 여기다 써주면 되는데 일반항 an, n이 1부터 갔을 때 an이 어떻게 표현되는가 라는 거죠. 자, 그러면 A1은 A만 있어요. A2는 거기에 R이 1개 곱해져 있어요. A3는 거기에 R이 2개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AN은 여기 수보다 R의 승수가 하나 작으니까 R이 N-1개 곱해져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시그마 기호로 표현하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이다.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만든 이 급수를 우리가 기하급수라고 부를 텐데 여기 첫 번째 항이 있죠. A. 이것을 첫 번째 항 또는 초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기하급수는 초항이 A고요. 그리고 공통적으로 곱해지는 수가 있죠. 이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항을 보면 앞에 항에다가 R이라는 수를 곱해서 그 뒤에 항을 얻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을 공통의 B라는 뜻으로 공비라고 부릅니다. 공비 영어로는 common ratio라고 합니다. common ratio, 공통의 비율이란 뜻입니다. 해서 이 기하급수를 초항이 A고 공비가 R인 그런 기하급수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러면 기하급수라는 걸 소개를 했어요. 이제 이 기하급수가 가장 쉬운 형태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언제 수렴하는지 언제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법이 있고요. 수렴한다면 그 값이 얼마다 값까지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공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쉽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는 건지 한번 이유를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공비 R이 1인 경우를 특별한 케이스로 꺼내 볼게요. 그렇다면 R이 1이니까 앞에 있는 수 A에다가 R을 곱해도 R이 1이니까 곱하나 마나 계속 이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항은 A로 계속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부분합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부분합의 극한을 가지고 그 값이 곧 급수의 값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똑같이 얘기하면 됩니다. 자, 그럼 SN을 만들었어요. SN은 여기 AN까지 더하는 거다라고 했고 첫 번째 항부터 더하는 거다라고 했는데 여기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가정을 해줬으니까 A1부터 AN까지 더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SN은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N까지 더한 거죠. 그런데 R이 1이니까 A1 첫 번째 항이니까 A고요. A2는 첫 번째 항에 1을 곱하니까 또 A고요. 그 뒤에 세 번째 항도 또 두 번째 항에 1을 곱하니까 A고요. 그렇죠? 그렇다면 AN까지도 전부 A가 되죠. 그렇다면 A를 N번 더한 거네요. A를 N번 더한 거니까 NA가 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의대로 이 급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하고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값이 존재하면 급수의 값이 있는 거고 이 값이 존재하지 않으면 급수의 값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SN은 NA예요. 금방 계산해 봤습니다. 그렇다면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취하면 여기 A라는 값이 0은 아니니까 0보다 크던지 아니면 0보다 작던지 하겠죠. 그렇다면 n은 무한대로 가는 값이니까 거기에 0보다 큰 a라는 값이 곱해져 있다면 전체는 플러스 무한대로 갈 거고 만약에 무한대로 가는 이 값에 0보다 작은 a가 곱해져 있다면 당연히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겠죠. 그렇죠? 어떤 경우든 이 극한은 플러스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 그러면 발산하는 거니까 존재하지 않죠. 그렇다면 급수도 값이 없어요. 그래서 급수도 발산해요. 자, 이렇게 R이 1인 케이스를 특별하게 취급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R이 마이너스 1인 케이스도 특별하게 취급을 해볼게요. 자, 그렇다면 이 기하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항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항은 A,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곱하면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A, 그 다음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할 거니까 세 번째 항은 다시 A. 그렇죠? A와 마이너스 A가 계속 반복되겠죠. 그렇죠? 예, A는 0은 아니다라고 했으니까 0 아닌 수니까 A하고 마이너스 A하고는 다른 수지요. 그럼 두 개의 수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SN 부분합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S1, S2 해서 이렇게 부분합의 수열을 만들어 볼 수 있을 텐데 S1은 첫 번째 항만 있으니까 A지요. S2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니까 0이죠. S3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까지 더할 거니까 다시 A가 되죠. S4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까지 더할 거니까 다시 0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게 홀수번 더해지면 A고 짝수번 더해지면 0이 되겠죠. 그러니까 A0, A0 이렇게 반복되는 수열이에요. 부분합의 수열은 A와 0이 반복되는 수예요. A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수가 두 개예요. 두 개의 수가 반복되는 그런 수열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개의 수가 반복되는 이런 수열을 우리 이 수열은 진동한다라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수렴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발산하는 거예요. 진동하고 있고 발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합의 수열은 발산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두 개의 수가 반복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렇다면 정의대로 급수도 발산한다. 이렇게 결론을 주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기하급수의 경우에 R이 1인 경우와 R이 마이너스 1인 경우 두 가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로 따로 생각을 해봤는데 둘 다 발산하고 있어요. 즉 기하급수는 공비가 1이면 발산한다. 공비가 마이너스 1일 때도 발산한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R이 1인 경우와 마이너스 1인 경우를 제외하고 그 외의 수로 표현될 때
이제 조사를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볼까요? 나머지 경우는 이제 R은 플러스 1도 아니고 마이너스 1도 아니다. 이렇게 가정할 수 있고요. 자, 그렇다면 기하급수. 다시 모양을 보겠습니다. 예, 그 모양이 A 플러스 AR 플러스 AR의 제곱 플러스 AR의 3승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그마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면 우리 첫 번째 항을 A1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A0라고 설정하면 식을 조금 바꾸시면 돼요. 그렇죠? A1하고 설정을 했으니까 시그마 기호를 쓰면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1승 이렇게 되죠. 그렇죠? 자, 뒤에 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조작을 하셔야 되는데 편의에 따라서 이 똑같은 급수를 여기 n이 1부터 간다라고 썼지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이렇게 바꿔놓을 필요가 있을 때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똑같은 걸 이렇게 조정해서 바꾸셔야 되는데 예, 그때 특별하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여기 n이 얼마부터 시작한다라는 값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1일 때하고 0일 때 비교하면 0일 때가 1일 때로부터 하나 줄어들었죠. 1만큼 뺀 수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여기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이 값에서는 n 대신에 하나 더해서 n 플러스 1을 갖다 놓으면 돼요. 그렇다면 n 마이너스 1은 여기다 하나 더하면 n승으로 표현되겠죠. 그래서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a r의 n승 이렇게 써도 돼요. 자, 확인해 볼까요? n이 0이면 0승 1이니까 a부터 시작하죠. 1이면 1승 플러스 ar. 그렇죠? 2면 2승 ar의 제곱. 똑같죠? 예, 이렇게 바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n이 얼마부터 간다라는 수하고 이 시그마 안에 있는 an의 형태, 거기에 있는 n이라는 수하고는 예, 이쪽에 있는 것이 하나 줄어들면 이쪽에 있는 것은 하나 늘어나면 되고요. 반대로 이쪽에 있는 것이 하나 늘어나면 안에 있는 것은 하나 줄어들면 돼요. 예, 플러스 되면 안쪽은 마이너스. 서로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조화롭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기를 A1으로 설정을 했으니까 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R의 n-1승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SN은 여기 n일 때는 AN까지 더한다고 했죠. 그러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점점점 AN까지. 그렇죠? 예, 근데 A1을 A라고 설정했으니까 첫 번째 A 플러스 그 다음 AR 플러스 AR의 제곱 이렇게 해서 AN은 예, AR의 n-1승 이렇게 표현되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값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약간 트릭을 쓰면 됩니다. 예, 앞에 있는 수에 곱하기 R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착안하시면 돼요. 자, 그렇다면 R을 곱하고 있는 거니까 예, 여기 전체 모양에 R을 곱해 볼 거예요. SN이 이런 형태라면 SN에 R을 곱해 준 거, 여기 왼쪽 식에다가 R을 곱해 준 것은 이 오른쪽 식에다가 R을 곱하면 같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A부터 AR의 n-1승까지 더한 값, 이 값에다가 R을 곱하면 똑같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R을 곱해 보니까 이제 R을 곱하기 전하고 비교할 수 있죠. R을 하나 곱했으니까 첫 번째 항은 AR이 됐고 그 다음은 AR의 제곱이 됐고 그렇죠? 그러니까 AR부터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뒤에 있는 것까지는 다 겹치게 만들 수 있죠. 그렇죠? 예, 중복되는 값이 있으니까 바로 생각이 들지요. 뺄셈을 하면 중복되는 건 없어지겠다. 그렇죠? 자, 그래서 뺄셈을 합니다. 예, 이렇게. 지금 SN하고 RSN을 비교해서 뺄셈을 할 거예요. SN에서 RSN을 빼주면 왼쪽 값끼리 빼주면 SN 묶어내고 여긴 1이지요. 여긴 R이지요. 1-R 곱하기 SN. 그렇죠? 그렇다면 같은 거니까 이 위에 있는 A부터 AR의 n-1승까지 더한 것에서 이렇게 R을 곱해 놓은 이 값을 빼주면 되는데 이걸 정리하면 AR 플러스 AR의 제곱해서 마지막에는 R이 하나 곱해졌으니까 AR의 n승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빼주면 중복되는 건 사라집니다. AR 빼줘서 사라졌죠. AR의 제곱 사라졌어요.
AR의 3승 사라졌고요. AR의 N-1승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남는 것은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뺀 거니까 A에서 마지막에 AR의 N승을 뺀 값만 남았죠. 그렇죠? 역시 A로 묶어낼 수 있죠? 묶어내면 거기에 1 R의 N승을 곱한 게 되죠.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식을 얻었으니까 이제 정리합니다. SN으로 정리할 거예요. 그런데 지금 R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는 제외를 했으니까 당연히 R은 1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1-R은 0은 아니에요. 0이 아니니까 나눠줄 수 있죠. 그래서 1-R로 양변을 나눕니다. 자, 그러면 SN은 1-R분의 A 1-R의 N승이다. 됐죠? 예, 이제 극한을 취하면 되네요. SN의 극한을 취해서 이 값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가볼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만약에 이 값이 존재한다면 그 값이 바로 이 급수의 값이 되는 겁니다. 예, 존재하지 않으면 급수도 값이 없는 거죠. 예, 이제 조사하겠습니다. Sn을 계산해 보니까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이었어요.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을 계산할 텐데 앞의 항은 이렇게 전개하면 a하고 1하고 곱하면 a죠. 뒤에 항은 이렇게 곱해서 AR의 n승이죠. 그렇죠? 1-R은 상수니까 이 극한 첫 번째 항은 1-R분의 a입니다. 그럼 상수의 극한이니까 n이 무한대로 갈 때 극한 그 상수 그대로 써주면 되죠. 1-R분의 a. 그렇죠? 그렇다면 뒤에 것만 계산하면 되는데 역시 n이 무한대로 갈 때 영향을 받는 것은 r의 n승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에 1-R분의 a라는 상수가 곱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R분의 a 곱해진 상수는 극한 밖으로 나갔고요. 그럼 남는 것은 극한 안쪽에는 r의 n승만 남았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r의 n승. 자, 결국은 이 극한이 존재하냐라는 것이 이 급수, 이 기하급수가 값이 있냐라는 걸 결정해 주지요. 그렇죠? 그런데 n은 무한대로 갈 거예요. n이 무한대로 갈 거니까 r의 n승 하는 것은 r을 무한번 곱한다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같은 수 r을 무한번 곱해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수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하고 절대값이 1보다 클 때 하고 둘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죠. 절대값이 1보다 크다 그러면 절대값이 1보다 큰 수니까 곱할 때마다 그 절대값이 점점 커져요. 그렇죠? 무한번 곱하면 그 크기, 절대값이 무한대로 가버리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급수는 당연히 발산합니다. 그런데 절대값이 1보다 작다면 그 수는 곱할 때마다 점점 작아져요. 절대값이. 그렇죠? 해서 무한번 곱하면 0으로 가죠. 그렇죠? 예. 그렇다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큰 케이스는 발산한다 하고 버리면 되고요. 그래서 기하급수도 값이 없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러면 급수의 값은 이게 수렴하니까 이건 0으로 가버리니까 그렇죠? 거기에 1-R분의 A라는 어떤 상수를 곱해도 당연히 0으로 떨어지죠. 그렇죠? 그렇다면 앞에 있는 요수만 남았어요. 그래서 1위로 수렴하게 되죠. 그러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 값은 앞에 있는 이 값 1-R분의 A다. 됐죠? 예, 이렇게 다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까요? 기하급수는 예, R이 1일 때, R이 마이너스 1일 때 발산했어요. 그렇죠?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다 발산했어요. 언제만 수렴하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그렇죠? 그러니까 R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이 경우에만 수렴한다. 그렇죠? 예, 여기서만 수렴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수렴할 때 어디로 수렴하냐라는 것도 알 수 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이걸 계산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R분의 A예요. 아주 특별한 모양을 가지고 있죠. 여기 분모에 1에서 빼주는 값 R은 공비입니다. 그렇죠? A는 초항이에요. 그러니까 1 공비분의 초항 1위로 수렴하지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급수의 성질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기하급수의 예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급수는 당연히 덧셈이에요. 무한계의 수를 더하는 거지만 어쨌든 덧셈이에요. 그렇죠? 그 무한계 수를 더한 것이 존재한다라고 하면 값이 있는 거니까 예, 이런 성질을 갖습니다. 예, 어떤 급수의 그 급수를 만드는 수열의 항, 그 항에다가 어떤 특정한 상수 C를 곱했어요. 그리고 그걸 또 항으로 하는 급수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CAN을 예,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더했어요. 물론 여기는 n이 1이다라는 것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 그냥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한 것뿐이지 예,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지만 n이 0부터 가는 케이스도 뒤에서 다룰 거고요. n이 2부터 가는 케이스도 다룰 겁니다. 예, 어떤 케이스든 다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건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cn 이렇게 계산한다고 하면 예, an을 다 더한 이 급수가 존재한다라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시그마 안에 있는 상수는 시그마 밖으로 이렇게 나가서 곱해질 수 있어요. 즉 can의 합은 an의 합에다가 상수 c를 곱한 값하고 같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지 않죠? 마찬가지 an의 합이 존재하고 bn의 합이 존재하면 각각 존재한다라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가정을 해주면 예, 두 개 더한 것도 값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an 플러스 bn으로 이렇게 새로운 항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되는 수열의 항을 다 더한 급수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an 플러스 bn 이것은 시그마 an 플러스 시그마 bn과 같다. 어렵지 않죠? 예, 우리 수학 1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상수배가 나갈 수 있는 성질, 예, 동차적이다라고 부른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급수도 동차적인 성질이 있다 그런 뜻이고 덧셈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 있다라는 것은 예, 우리가 덧셈적이다라고 불렀었죠. 예, 이렇게 해서 동차적이고 덧셈적이면 두 가지 성질을 다 갖고 있으면 선형적이다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예, 우리 1학기 때 수학 1에서 배운 대로 선형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연산자들이 있었죠. 예, 미분도 선형적이었고 적분도 선형적이었어요. 그렇죠? 그 전에 배웠던 극한도 선형적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 우리가 급수도 선형적이다라는 것을 예,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렇게 급수의 선형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예, 기하급수의 예를 다루어 보고 예, 이 시간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이제 2번 보세요. 기하급수 5-3분의 10 플러스 9분의 20 마이너스 27분의 40 플러스 점점점 이것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자, 기하급수다라고 미리 힌트를 줬지만 확인은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기하급수는 그 항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앞에 항에 어떤 같은 수 r을 공비라고 부르는 수 r을 곱해서 계속 그 뒤에 항을 얻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 써놓은 것 점점점 빼놓고 다 쓴 것은 전부 확인하셔야 돼요. 이 중에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된 거죠. 그렇죠? 가볼까요? 5에다가 얼마를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0이 될까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연히 여기다가 마이너스 3분의 2를 곱하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공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이게 기하급수가 되려면. 그렇다면 두 번째 항에 얼마를 곱하면 세 번째 항이 될까라는 것도 이 똑같은 수로 곱해서 얻을 수 있게 확인해야 되죠. 그런데 마이너스 3분의 10에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고 9분의 20이 되는 게 바로 확인되죠. 그렇죠? 여기 네 번째 항까지 써놨으니까 네 번째 항까지도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9분의 20에다가 역시 마이너스 3분의 1을 곱해볼까요? 마이너스 27분의 40이 된다.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럼 확인이 다 됐으니까 아, 이건 기하급수구나 하는 게 확인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하급수는 첫 번째 항, 초항은 5네요. 그렇죠? 공비, 똑같이 곱하는 수가 공비니까 공비 R은 마이너스 3분의 2네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조금 전에 공부한 기하급수가 수렴하는 경우와 발산하는 경우, 수렴하면 얼마로 수렴한다라는 경우, 이걸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엇이 그 기준을 마련해 주나요? 공비 R의 절대값을 가지고 비교하면 되지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돼요. 1이어도 안 됩니다. 1보다 커도 안 되고요. 1보다 작을 때만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보다 작은가 확인해 볼까요? R의 절대값은 R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절대값 취하면 3분의 2가 되죠. 당연히 1보다 작아요. 그렇죠? 1보다 작으니까 당연히 이 기하급수는 수렴합니다. 수렴한다라고 판정해 주면 되고, 그렇다면 이 급수의 합도 바로 공식을 쓰면 돼요. 예, 우리가 공식으로 SN의 극한을 계산해서 공식을 유도를 해놨으니까 더 이상 계속 그 공식을 유도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바로 사용하면 됩니다. 그 급수의 합은 바로 1-R분의 A였어요. 그래서 이건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여기다 이제 대입만 하면 되죠. R은 마이너스 3분의 2고 첫 번째 항 A는 5였어요. 그렇다면 이 수렴 값은 1-마이너스 3분의 2 분의 5가 되죠. 그렇다면 계산할까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대 3분의 2를 더하면 3분의 5. 그러니까 3분의 5 분의 5. 그렇죠? 5는 이렇게 약분되고요. 이렇게 안쪽 곱한 것분의 바깥쪽 곱한 것 정리하면 3이 되네요. 그렇죠? 해서 이 급수는 합이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예제 3번 보세요. 순환소수 2.317의 바, 어떤 두 개의 수 또는 세 개의 수, 또는 하나의 수, 뭐 몇 개의 수든 그 수 위에다가 이렇게 바를 이렇게 쓰는 이 기호를 소개할게요. 그 바 아래쪽에 있는 수가 몇 개든 그 수가 똑같이 반복된다 그런 뜻이에요. 즉 여기 바 아래 보면은 1과 7이 있죠. 그렇다면 이 뒤에는 1과 7이 계속 반복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쓴 이 수는 2.3까지는 쓰고요. 그 다음 바로 표현된 17은 계속 반복하면 돼요. 그래서 2.3, 17, 17, 17, 또 17, 17, 17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17이 계속 반복돼요. 자, 이것의 합을 분수로 표현해라 라는 게 문제입니다. 봐볼까요? 금방 얘기했듯이 2.317의 반은 2.3171717 점점점 이렇게 되는 수고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걸 합으로 표현해 볼게요. 처음에 2.3이 있었어요. 그럼 2.3 플러스, 그렇죠? 거기다가 17 하는 수가 나타나게 하려고 하면 여기는 소수점 아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0.017을 더해주면 되죠. 첫 번째 이 두 개의 17은 해서 플러스 0.017.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2.317이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또 17이 있어야 되니까 이번에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 없고 네 번째, 다섯 번째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수는 0.00017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 뒤에 있는 17은 또 0이 두 개 더 늘어나면 됩니다. 소수점 아래에서. 그렇죠? 해서 소수점 아래 0이 5개가 됐어요. 0.0000017. 그렇죠? 이렇게 계속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합으로 표현했으니까 뒤로 계속 무한히 반복할 거니까 이 무한한 합으로 표현된 거네요. 결국 무한급수다라고 생각하면 되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무한급수를 보니까 처음에 있는 2.3이라는 수를 제외하고 보면 0.017하고 0.00017을 보면 0.017하고 0.00017은 소수점 아래 0이 두 개 더 늘어났으니까 두 자리가 더 뒤로 밀린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 곱하기 100분의 1, 즉 0.01을 곱한 거죠. 그렇죠? 100분의 1을 곱해준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뒤에 것도 소수점 아래 0이 두 개가 더 늘어났으니까 소수점 아래 두 자리가 더 밀린 거죠. 뒤로. 그렇죠? 그렇다면 역시 0.00017에다가 0.01, 즉 100분의 1, 100분의 1을 곱해주면 0.0000017 이렇게 얻을 수 있죠. 그렇죠? 계속해서 뒤에다가 이 뒤에 걸 얻는 방법은 앞에 거에다가 0.01을 곱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0.017부터 이 뒤로 있는 이 무한개의 항을 다 더한 이 급수는 결국은 똑같은 수를 계속 곱해서 뒤에 걸 얻고 있으니까 기하급수네요. 그렇죠? 해서 바로 이 공비 R이 0.01이 되는 그런 기하급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값
0.017 플러스 0.00017 플러스 0.0000017 플러스 점점점. 이것은 기하급수인데 R이 0.01이에요. 그렇죠? 첫 번째 항 A는 0.017이에요. 그러면 이 값이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기하급수 판정법에 의해서 판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 바로 R의 절대값을 가지고 판정한다고 했고요. R의 절대값은 0.01의 절대값인데 플러스 값이니까 그냥 0.01이죠. 그걸 1하고 비교하는 거죠. 1보다 작아요. 100분의 1은 1보다 작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판정할 수 있습니다. 수렴한다라고 판정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수렴한다라고 판정했을 때 기하급수의 값은 특정한 모양으로 표현된다는 걸 알죠? 어떻게 표현되나요? 1-R분의 A 이렇게 표현되죠? R 공비는 이 경우에 0.01이고요. 이 경우에 첫 번째 항은 0.017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값을 알았으니까 이걸 분수로 표현하기만 하면 돼요. 그렇죠? 1-0.01, 0.01은 100분의 1이니까 1은 100분의 100이고 100분의 100에서 100분의 1을 빼주면 100분의 99죠. 0.017은 분수로 표현하면 1000분의 17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약분하고 남는 것끼리 안쪽에 있는 거 곱한 것분에 바깥쪽 거 계산해주면 990분의 17이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뒤에 있는 이 무한계항을 더한 것은 분수로 표현해서 990분의 17.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2.3만 더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2.317의 반은 2.3에다가 뒤에 무한한 이 무한급수, 기하급수였고 수렴했었어요. 그 값이 990분의 17이었어요. 이걸 더해주면 됩니다. 이제 분수로 표현하기만 하면 되네요. 2.3은 10분의 23. 그럼 거기다가 990분의 17을 더했으니까 통분할까요? 990으로 통분됐죠? 여기 10에다가 곱하기 99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분자도 23에 곱하기 99를 하면 됩니다. 즉 99는 100-1이니까 100을 곱해주고 한 번 빼주면 되죠. 그럼 23에다가 100을 곱하면 2300이고 한 번 빼줘야 되니까 23을 한 번 빼주면 돼요. 그렇죠? 계산하면 2277이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분자는 거기에 990분의 17이 더 있었으니까 거기에 17을 더하면 분자가 만들어집니다. 2277하고 17을 더하면 2294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분수로 표현한 값은 990분의 2294다. 됐죠? 그리고 2로 약분이 되네요. 2로 약분하면 495분의 1147이다. 이렇게 분수로 표현된 답을 썼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제 기하급수에 대해서는 이제 다 배운 건데요. 뒤에 가면 급수의 합을 구하는 것이 우리가 급수를 배우는 목적인데 공식을 만들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그 공식이 어떤 것이 되냐 하면 뒤에 가면 몇 급수라는 걸 써서 함수 모양으로 바꾸고 그것이 수렴하는 범위를 계산을 해주고 그 수렴하는 범위 안에 있는 x의 값을 하나씩 선택을 해서 양쪽에 대입해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수로 표현된 급수와 그 값을 계산하는 그런 공식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기하급수 모양도 몇 급수라는 걸 만들 때 공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만들어 봅니다. 가보겠습니다. 예제 4번 볼까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 급수의 합을 구해라 그랬어요. 조건을 줬습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다라는 조건을 줬어요. 이게 왜 주어진 건지는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급수를 한번 볼까요? n이 0부터 간다라는 거 주목하시고요.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n에다가 0, 1, 2, 3 이렇게 대입해가면서 항을 무한히 늘어나 보겠습니다. n이 0이면 x의 0승이 있죠. 무엇의 0승하는 것은 1입니다. 그렇죠? n이 1이면 x의 1승인데 x의 1승은 x죠. n이 2면 x의 제곱, n이 3이면 x의 3승 해서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무한계항을 다 더한 급수가 되네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급수의 특징을 보세요. 조금 전에 배웠던 기하급수죠. 1에다가 곱하기 x 해주면 x가 되고요.
x에다가 역시 곱하기 x 하면 x제곱이 되고요. x제곱에다가 x를 곱하면 x3승이 되고요. 그렇죠? 앞에 있는 항에 x를 곱하면 뒤에 있는 항을 얻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 이 급수는 기하급수다라는 걸 바로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첫 번째 항은 1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공비는 x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기하급수가 수렴하기 위해서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아야 되는데 그 공비가 바로 x니까 공비의 절대값은 x의 절대값인데,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이 조건을 이미 주고 갔었어요.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하고 물어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라는 가정을 해주었으니까 이 기하급수는 공비가 되는 r, 즉 r의 값은 x, 그 x의 절대값은 1보다 작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이 기하급수는 수렴하지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값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요. 값이 얼마냐? 1 공비분의 초항이다. 그렇죠? 자, 그런데 공비는 x라고 했고요. 초항은 1이었어요. 그렇다면 1 공비분의 초항하는 것은 1 x분의 1이에요.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n승은 1 x분의 1과 같다. 예, 이게 공식이에요. 이건 뒤에서 써먹을 테니까 이 급수 끝날 때까지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조건이 있죠. 항상 그런 게 아니라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양쪽이 같다라는 거. 이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서 이 공식을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렇죠? 하지만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수는 양쪽에 대입해서 양쪽이 똑같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만 절대값이 1 이상인 것은 양쪽에다 대입해가지고 양쪽이 같다라는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고 보니까 1 x분의 1 하는 것은 그냥 어떤 함수예요. 우리가 수학 1에서 배웠던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함수예요. 그렇죠? 예, 즉 이렇게 되어 있는 급수를 함수인 것처럼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렇죠? 예, 이렇게 급수를 함수화했다라는 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x도 그냥 꼭 x라고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수를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럴 때 여기 x가 있으니까 이 세모 자리가 서로 바뀌어주면 돼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도 세모로 바뀌면 돼요. 그래서 이걸 더 일반화하면 이런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세모의 n승 하는 모양이 있다면 세모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뭐하고 같냐? 1 세모분의 1하고 같다. 예, 이렇게 기억해 두세요.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수를 하나 대입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예, x에다가 2분의 1을 대입해서 양쪽을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그렇죠? 1 2분의 1분의 1 하는 값은 시그마 n이 0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승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1 2분의 1은 2분의 1이니까 그걸 뒤집으면 역수는 2가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급수는 값이 2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죠. 어렵지 않죠? 예,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주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